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광대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광대도 있고 사각턱도 있습니다. 근데 광대는 방금 그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턱 수술을 할 때 갸름하게 만들어내려면 뼈를 갸름하게 만들고 최대한 많이 깎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다른 포인트들을 잘 살리거나 다른 포인트 덕에 더 갸름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케이스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쪽에서 보이는 뾰족한 모습을 뼈에서도 뾰족하게 만들었는데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뼈가 약간 원형에서 계란형 쪽에서 완성이 돼야지만 바깥쪽에서 뱃살무늬톡이라든지 아니면 V라인 쪽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고요. 단순히 또 뼈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뼈막이라든지 연조직, 근육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작을 했을 때 더 V라인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뼈를 V라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뼈를 깎아냈을 때 대부분은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들은 얘기지만 오메가 턱이라는 얘기, 즉 입꼬리 근처가 파이고 뒤는 볼록하고 앞턱은 작은, 즉 갸름하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뒤가 볼록볼록한 오메가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오메가 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좀 재밌어서 제가 가끔 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얼굴 라인이 매끈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게 뼈를 디자인하고 수술을 했다라는 거에 증거라는 거죠. 그런 모양이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얼굴이 가능한 한 매끈하게 나오려면 뼈가 너무 많이 삭제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같이 보면서, 물론 사진들이 실제로는 이제 환자분이 잘 나온 사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저희가 수집을 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짜로 갸름하게 잘 나온 환자분들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채택을 한 거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환자분이 굉장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를 축소하고 싶습니다. 45도를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45도를 줄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또 줄이고, 턱은 실제로는 사각턱 근육절제를 다 해서 이 부분이 줄어야지 되는데, 여기가 줄었을 때 앞턱의 길이나 이런 것이 짧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연조직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모아주는 수술을 해서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잘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뼈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나중에 CT 보여드리겠지만, 뼈는 자연스럽게 만들되 그 어떤 포인트 앞쪽에 저 갸름함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연조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연조직을 모아줘야 됩니다. 단점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돌출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짧으신 분들한테 많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만, 어쨌든 뼈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45도 각도에서 귀밑각을 살짝 남기면서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 이런 사각턱 수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또 환자분들 항상 수술 전에 원하는 사진을 받고 그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원하는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본인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을 해서. 근데
광대 이해가 갑니다. 광대를 줄이고 싶구나, 여기를 이렇게 넣고 싶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45도 정면을 매끈한 라인이 나올 때까지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턱이 보면 여기도 좀 줄여야 되는데 턱 끝이 굉장히 모이면서 오히려 조금 더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여기 뒷부분이 줄어야겠네. 근육절제, 피질절제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근육절제를 해서 뒤쪽이 원하는 사진보다 조금 더 갸름하게 나왔고, 광대는 오히려 조금 덜 줄어든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는 이렇게 턱을 V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꼬리에서 내려오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갸름하게 만들고, 요 앞쪽을 모아서 더 뾰족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면 저런 스타일의 턱 라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면에서는 꽤 많은 양을 밀어 넣었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7, 8mm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제가 보통은 5, 6mm 정도를 선호하는데 이 정도면 7mm, 6mm 정도를 넣은 거고, 경과가 확실히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사각턱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쭉 앞으로 빼고 피질 부분을 많이 절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V라인을 만든다고 뼈를 V라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물론 V라인을 만들어야지 되는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똑같은 걸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기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각각의 환자분들한테 맞는 디자인,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자한테는 이게 V라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을 어떻게 하든 뼈막을 어떻게 하든 정말로 V라인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수술을 하게 되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여기서 조금 더 갸름하게 V라인을 가도 되겠다라는 게 생기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두 번째 케이스는 광대도 있지만 턱을 갸름하게 만들 때 뼈로 무조건 뾰족하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수술을 접근하다가는 잘못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또는 이상한 모양의 결과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갸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